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LIG 넥스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LIG 넥스원은 옛날 금성정밀이라고 해서 박정희 정부 때 자주국방 일환으로 이 국산 무기 국산화의 일환으로 이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이때 이제 1976년 한참 이제 박정희 정권하고 미국 정부하고 좀 껄끄러운, 그러니까 월남전이 끝나고 좀 껄끄러워진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이제 베트남을 포기하고 미군이 철수하는 걸 보면서 이 박정희 정권에서는 독자적인 국방력 강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각종 무기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서 자주국방을 하겠다는 의욕을 보였죠. 그러면서 이제 금성정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각종 로켓 무기들, 유도 로켓 무기들을 만드는 그런 회사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상 유도 무기나 대공 유도 무기, 또 그리고 공중 발사 유도 무기나 해상 유도 무기까지 다양한 유도 무기들을 만들고 있고, 요번에 이 천궁2 같은 경우는 그 아랍에미리트에 거기 이제 대규모로 수출이 되고 사우디에도 수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궁이 이것도 이제 유도 로켓인데요. 2.75m짜리 2.75인치 그 유도 로켓 비궁 같은 경우는 미국 국방부에서 심사하는 해외 비교 시험 FCT에서 최종 평가 승인을 받아서 미 국방부가 조달할 수 있는, 즉 외국산 무기를 수입할 수 있는 그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됐죠. 그런데 이 비궁이 경쟁업체가 미국의 되게 유명한 무기 회사인데, 그 회사의 헬파이어라는 미사일하고 동일한 성능을 나타내고, 그거보다는 좀 오히려 이제 나중에 개발됐기 때문에 더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는데 가격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미국도 국방비를 아낀다는 차원에서 유도로켓 비궁을 수입하는 게 훨씬 유리한데도, 이 군산 복합체라는 거, 미국이 오랫동안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 무기 시장에서의 이 경쟁력, 이거는 미 군산 복합체라는 특수한 이 시장 구조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록히드 마틴 같은 무기 회사와 미 의회가 서로 이제 짬짬이로 서로 도와주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이 미국인들에게 직장, 일자리를 마련해주고, 왜냐면 다른 제조업은 대부분 미국이 경쟁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나마 미국이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는, 제조업 중에서 갖고 있는 분야는 이 무기 산업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국 무기 산업의 무기 시장에 진출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 국방부가 이 동맹국들 중에 기술력 있는 국가와 기업들에게 이런 미군에게 무기를 공급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는 있지만, 실제로 이 납품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특히 이제 이 비궁이나 이런 것들이 개당 한 4천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헬파이어 같은 경우는 1억 2천 정도 되는 거죠. 굉장히 비싼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게 되면 헬파이어 생산 라인은 그 라인에 있는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에 대한 LIG가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실제로 이 미군에게 무기를 공급하는 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인 장벽이 이 무기 시장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비궁의 그림을 보시면 있잖아요. 비궁은 지상 발사도 가능하고 비행기에서 발사도 가능하고, 특히 이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무인 잠수정이나 하여튼 무인 해상의 표적물 같은 경우는 규모도 작고 하는데, 거기다가 헬파이어 같이 1억 2천만 원짜리 미사일을 쏘는 건 이 교환비가 맞지 않는, 경제적이지 못한 전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군도 값싼 이 유도 무기들이 필요로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궁이 미군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값싼 무기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정확도도 높고 성능도 8km 이내에서, 이 사정거리 내에서는 신뢰할 수 있고, 발사 후 망각 방식이기 때문에 발사자가 위험에 노출되지도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할 때 이 비궁 같은 경우는 미군이 선택할 수 있는 무기 중에 한 가지지만, 이 럭히드 마틴 같은 이 미 군산복합체는 미 의회의 막강한 로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의회도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이 비군 같은 국방비를 아낄 수 있는
그러면서도 미국의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무기 선택을 하는 건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자, 이 LIG 넥스원은 유도 무기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보시게 되면 PGM이라고 해서 정밀 타격하는 무기들을 전체 매출액의 한 30% 정도 차지하고, 그다음에 C4I라고 지휘 통제하는 이런 통신 장비나 이런 쪽에도 45%의 그 매출의 기여도를 갖고 있습니다. 1분기 기준으로. 자, 그리고 1분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 외형은 굉장히 커졌지만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거의 비슷한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해외 수출, 국내 내수 시장이 없기 때문에 해외 수출 위주로 이었고, 수출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도 매출 외형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그만큼 늘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였죠. 그만큼 이제 그 내수 시장이 없다는 게 이 LIG 넥스원에게는 좀 발목 잡는 그런 면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윤석열 정부가 그 재정적으로 테크니컬 그 디폴트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무기, 국산 무기 구매에 있어서 굉장히 좀 인색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국 무기를 많이 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산 무기를 사주지 않고 국산 무기는 한국수출은행의 보증을 받아서 해외에 수출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알아서 네 밥그릇 챙겨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무기를 그렇게 많이 사주는데 웃긴 얘기는 헬파이 같이 1억 2천만 원 주고 사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미국 무기를 사느라 국산 무기를 살 돈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국산 무기를 만든 업체들은 해외 수출 쪽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자, LIG 넥스원은 최대주 특수강의 포함해서 42.51%가 최대주 지분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이 지주회사인 LIG하고 그다음에 그 구시 집안들이 줄 골고루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적인 경영권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난 한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주가 많이 올라서 이거는 이제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그 천궁2에 대한 대규모 수출, 그 조단위의 수출이 있었고 사우디에 대한 수출, 또 이런 유도무기들이 해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으면서 이제 수출을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지분을 꾸준히 늘리다가 최근 들어서 5월 17일 날 그 공시한 거 봐서는 그때 일부 지분을 줄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일부 이제 단순 투자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한 걸로 보이죠. 그만큼 LIG 넥스원이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해서 주가가 계속 오름세를 나타내다가 지난 2023년부터는 실제로 대규모 수출이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시세 분출 단계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다만 지난 1분기 실적 기준으로 할 때 적정 주가 33만 원 정도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그러한 이 LIG 넥스원의 1분기 실적을 주가에 반영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회사의 기업 가치와 현재의 주가가 이렇게 큰 괴리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이 비궁이나 그러니까 천궁이나 이런 수출 무기를 만들어서 한참 수출 협상을 하고 했을 때하고 실제로 지금 들어와서는 이 내수 시장이 거의 뒤를 받쳐주지 못하고 수출만으로 이제 이 무기를 생산해서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수 시장이 없는 방사는 솔직히 좀 리스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방사는 기본적으로 자국 군대에 먼저 무기를 공급하고 그 이상을 이제 해외에 수출하기 시작하는 것인데,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지금 내수 시장 쪽에서는 거의 우리 국군에 대해서 이제 국산 무기를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국방비가 최첨단 무기를 조달하는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테크니컬 디폴트 상태이기 때문에 내수 시장 없이 해외 수출로만 하고 있어서 오히려 주가가 할인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자기 적정 주가보다는 못하는 부분에서 좀 발목이 잡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만 받쳐줬으면 적정 주가로 더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의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내수 시장이 위축되어 있고 수출 시장에서 특히 이제 중동 지역에서 이제 중국 쪽 수출 무기들이 중국이 이 중동에 대한 안보를 약속해주고 미국의 역할, 세계 경찰 역할을 해주던 미국의 역할을 중국이 대신해주겠다는, 그러면서 이제 이 중국산 싸구려 무기들이 우리나라의 무기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우디도 그렇고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이 천궁2 이외에 그 한국산 무기 그 구매보다는 이 K2 전차나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산 전차를 더 고려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전 같으면 러시아산 무기를 구매했을 나라들이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터지는 걸 보고 중국산 무기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도 중동 지역에서 LIG 넥스원이 기대했던 것만큼 수출을 앞으로도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의 주가 급등은 말 그대로 LIG 넥스원이 과거에 노력을 해서 수주해 놓은 또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의 기대감으로서 반영한 건 가장 이빠이 올라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1분기 실적의 적정 주가보다는 좀 저평가된 할인 요인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을 좀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